맥박 좀 되게 1분쯤 해주세요. 1분씩. 맥박. 4군데. 보내는 시간 좀 재주세요. 맥박을 어디다 기록을 하시냐면, 자기, 여기다가 기록하세요. 선생님 때문에 등 떠밀려서 교육을 하게 됐어. 안 그러면 절대 못할 상황인데 그냥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0초만 좀 마음을 제가 좀 진정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강의가 동양의학에서 시작과 끝이에요. 오늘 하는 강의를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하면, 오늘 하는 강의만 이해를 하면 건강을 고치는 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왜 못 고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오래 하다 보니, 우리 사람의 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오셔서 위가 간 위에 있는 줄 알았다는 분이 계셔요. 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하고 달리 사람의 몸을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고 믿죠. 우리는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몸을 만들었을까요? 왜 폐가 제일 위에 있고 콩팥은 제일 아래에 있을까요? 폐는 호흡하는 기관을 갖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호흡하죠. 폐는 제일 가벼워요. 공기가 있어서. 콩팥은 왜 제일 밑에 있어요? 콩팥은 항상 물이 있어요. 네. 혈액의 액체가 항상 있어요. 제일 무거워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체도 정말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게 만들어졌는데, 동양의학은 일단은 하늘이 있으면, 우리 여러 가지 분량이 죄송합니다. 하늘이 있으면, 그러니까 땅이 있죠. 동양의학의 시작이 이거예요. 시작이 이거고 마지막도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은 땅을 위하고, 땅은요 사람을 위하고, 사람은요 이게 동양의학의 처음과 동양의학, 동양철학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천지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사이에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병들은 거예요. 건강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1000년 살았잖아요. 어떻게 1000년 살았어요? 1000년 살았네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6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80을 강건하게 살 수 있어요. 최소한. 근데 지금 이제 병들었잖아요. 뭐가 이제 이유가 생긴 거예요. 하늘과 땅이 변화하게 이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사람에게. 그러면 하늘이라고 할 때 동양 철학하고 동양 의학은 어디서 나오냐면, 의학은 동양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몸은 왜 그러냐, 원인이 뭐냐,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할 거냐. 동양 의학은 동양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서양 의학은요? 서양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의 몸이 왜 병들었는지, 그다음에 사람의 몸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런데 일단 하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지금 우주 과학에서 말하는 이 우주가 생긴 지 얼마큼 됐대요? 얼마큼 됐대요? 우주 과학에서 말하는 그 우주는요? 몇강 년이 있다는데? 그냥 우주 과학이에요. 우주 과학자들이 말하는 게, 우주가 생긴 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늘인 거죠. 우주가 생긴 것이 137억 년 됐대. 네.
137억 년 됐는데 137억 년 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137억 년 됐다고요. 우주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요. 그러면 우주가 있으면 우리가 아는 우주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계가 있잖아요.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계에 지구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지구라는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짧게 요 태양계가 속한 은하가 있어요. 태양계가 속한 은하요. 그거를 우리 은하라고 그래요. 그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안드로메다도 은하 이름이에요. 우리가 푸른 하늘 은하수 하는 것이 은하예요. 푸른 하늘 은하수. 예, 은하수. 근데 그 은하의 이름이 안드로메다 은하. 무슨 은하.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 이름은 우리 은하예요.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 은하는 어떻게 생겼냐면 한국말이네. 네, 우리 은하. 이제 번역해서 갤럭시가 은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은하인데 우리 은하가 어떻게 생겼냐면 별들이 푸른 하늘 은하수가 짜자자자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끝에서부터 끝에 여기가 빛이 가는 거를 1년 동안 가는 걸 광년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여기가 10만 광년이에요. 10만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지 되는 폭이에요. 우주가? 예, 아니요. 은하가. 은하가. 우리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가. 그런데 이 폭은 한 3만 광년 걸린대요. 3만 광년. 빛으로 3만 년 가야 돼요. 예, 여기에 이제 무수한 별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은 다 여기 속한 거죠. 이런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요 은하가 그 보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 지금 태양계는 한 여기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끝말에.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떠냐면 여기 정 가운데를 적도라고 한다면 정 가운데 적도라니까 한 여기서 1만 5천 년, 죄송해요. 1.5만 광년, 그다음에 1.5만 광년. 여기에 적도를 통과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한 바퀴, 요 은하를, 이게 돌잖아요? 은하수도 쫙 돌아요. 그 도는 게 29,000년 걸려요. 네. 한 바퀴 도는 거. 달이 지금 도는 거는, 우리 지구는 365일 걸리죠. 달이는 30일 걸리고. 그런데 요 은하를 한 바퀴 도는데 29,000년 걸린대요. 29,000년. 그러니까 29,000년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도는데 지금 적도를 통과할 때쯤이래요. 지금 태양계가. 우리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 여기를 통과할 때인데 적도를 비행하는 승무원들 얘기를 들으면 적도 노선을 제일 싫어한대요. 선생님 거기 추워 벽이. 요거 뒤에다 조금 대세요. 네, 좀 손뜻할 수 아니 거기 목에다만 대세요. 뒤에가 창문이어가지고 벽이 차가워서. 근데 적도를 비행을 하면 거기 회오리가 심해가지고 굉장히 피곤하대요. 그 비행기가 흔들림이 아주 심하고. 근데 우리 은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너무나 많은 별들이. 그래서 여기 10만 광년에 여기 3만 광년 되는 그 사이에 별들이 몇 개나 될까. 근데 아직도 다 달라요. 여기에서 별들이 2천억 개? 2천억 개의 별들이 여기 있다고 봐요. 우주가 광대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창조한 우주가요. 얼마나 광대해요. 굉장히 맛있게. 무한대.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 그런데 이런 은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대요. 우주에.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인터넷 치면 쫙 나와. 이거는 그냥 우리 은하 뭐 이러고 치면 이런 게 또 1,000억 개가 있다나 2,000억 개가 있다나 우리들도 다 몰라. 그래서 지금 그 우주에 대해서 우주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게 4%래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예. 그런 광대한 우주에 이런
요거 여기만 해도 2,000억 개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태양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데는 요 태양에서 수, 금, 지, 화, 목, 도, 천, 해, 명이에요. 그러니까 수, 금, 지, 화, 목, 토. 죄송해요. 오늘 저희가 약성 교육이 있어갖고. 목토 천을 명 있어요. 근데 수금 지구 옆에 달이 하나 달려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달이 조금 가까이 있고 멀고 그 사이 밤낮에 우리 지구에 있는 오대양이 싹 밀려갔다가 싹 밀려가죠. 지구에 붙어있는 달 하나의 영향이요. 그래서 그 저기 대만 형제님 쓴 책을 보면 달이 조금만 더 가까이 있으면 밀물 올 때 다 잠기고 조금 멀리 있으면 그 얘기 썼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던져놨는데 이게 됐다. 이게 절대 그건 무식한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문제예요. 수금지와 목토천해명이 이 130, 그러니까 우주 과학자들 말에 따라서 137억 년 동안 흘러온 이 우주가 깨지지 않고 지구가 지금까지 계속 형성을 해온 이유가 뭘까? 그렇죠. 거기에 어떤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발견한 게 동양의학하고 서양의학은 다른 거예요. 서양의학은 아직도 못 찾았어요. 답을. 근데 동양의학은 어떻게 답을 찾았냐? 이 광대한 우주에서 지구가 깨지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주에서, 은하에서, 우리 은하에서, 태양계에서 지구 이렇게 오는 거죠. 그것이 유지가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라고 옛날 어른들이 생각을 깊이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배우다 보면 왜 이상한 데로 가냐면 너무 광대해.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었다가 모르고 2,000억 개가 있는데 그런 또 은하가 또 2,000억 개, 1,000억 개가 있어. 어떻게 세야 되지? 이거를 진짜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야? 너무 강대하고 너무 무한대의 숫자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의 은하가 예, 그렇게 큰데 예, 수천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수천 개가 아니라 또 억 단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주가 광대하니까 처음에 잘 믿다가 이제 이런 동양의학이나 이런 동양철학 강의를 들으면 뭐가 자꾸 의구심이 생기는 거야. 그게 진짜일까? 이런 게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이 땅을 위한다고 할 때 지금 하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늘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을 지금 잠깐 얘기를 했어요. 밀물 썰물로. 그러면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이런 큰 광대한 우주나 태양계나 지구가 깨지지 않고 우당탕탕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때는 어떤 질서가 있을 거다. 어떤 질서가 있고 그것이 어떤 규칙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질서와 어떤 규칙과 그 다음에 어떤 법칙이 있길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수천 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반복이 되는지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오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서와 규칙과 법을 어떻게 마련을 했냐면 쓰는 거는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요거를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요. 자연의 원리가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동양 철학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동양 철학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늘에서 137억 년이 된 이 우주에서 특히 태양계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상태를 무국이라고. 여기 옆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제일 쭉 아래로 쓰세요. 제일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무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나타났어요. 음과 양이 나타났어요. 아무것도 없다가.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음양이 나타났어요. 죄송해요. 음양이라고 쓰면 안 되고 두 개가 나타난 걸 태극이라고 해요. 태극.
잠깐만요. 두 개 나타난 게 뭐가 나타난 거예요? 점이 나타난 거예요. 원리? 우리도 적어놓은 건 집에 많은데 그거 좀 갖고 올 거야. 노트도 안 되고. 오예. 이건 1시간 한 게 그러죠. 교육 해보세요. 우리 형제는 뭐가 빼고 하는데 여기는 몇 시간씩 해버려. 죽어나는 거야, 죽어나는 거야. 대단하네. 그러면요. 그래서 이 서양 의학하고 동양 의학으로 틀리는 거예요. 서양 의학은 해서 드러나야 병원에서 검사해서 드러나야 째고 치료하는 거고 동양 의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찾아서 미리서 방을 한다. 종통을 그걸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뭐 수태, 올해는 수태다. 이제 이게 하다 보면 나오는 거야. 수태는 뭐가 나쁘냐. 콩팥이 안 좋고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혈관이 터지고 뇌출이 많다. 자, 그것까지 나올 거야. 얼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래서 그 동양의학에서 137억 년이 흘러왔다고 하는 우주가 어떤 법칙일까를 생각을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를 무국이라고 한 거예요. 없을 문자를 썼어요. 그 아무것도 없다가 음과 양이 생겼다. 음과 양이 생겼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태극 있죠. 음과 양이 생겼다 하는 거를 태극이라고 해요. 두 개가 생겼어요. 근데 음과 양만 있는 줄 알았더니 중도 있는 거예요. 중이라고 하는 거는 아침하고 저녁이 있어요.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막 해가 뜨려는 무렵도 있고 그 다음에 밤에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저녁 무렵 있죠. 그런 거를 중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세 가지다 해서 삼태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음하고 양이 있죠. 그 다음에 중이 있는 거예요. 중.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 그 다음에 두 개로 나눠진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개로 나눠진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음전기하고 양전기가 서로 막 이렇게 연결되는 듯한 그거를 태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가 여기는 이제 무극하고 태극이 빠졌죠. 그걸 삼태극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양, 중 이런 게 아니고요. 동서남북이에요. 동서남북이에요. 그러니까 지리를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 땅을 연구하려고 하는 동서남북이에요. 어느 방향을 이제 땅이 넓으니까 어느 방향을 표시하려고 할 때 그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동서남북의 네 방향을 얘기를 해요. 네 방향을 이렇게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원래 이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땅을 연구하려고 생긴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인 중에서 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상 다음에 이거는 땅을 연구한 거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하나 둘셋넷 다섯 가지의 에너지의 변화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5가지로 해서 그거를 오행이라고 해요. 오행.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오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다시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빅뱅이 됐든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를 이렇게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태극이라는 변화가 생겼어요. 음과 양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삼태극이라고
음양 중 세 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음과 양의 벼다 중에 요거는 오행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여기에 있는 거 육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생명, 땅이나 하늘은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는데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죠. 생명이 있는 물체하고 생명이 없는 물체하고는 뭔가 다르다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게 상화라는 게 있다는 거는 생명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더 포함되면 이거를 6가지 기운이다. 그래서 육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오행에서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는 생명체만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변화를 거쳐서 지금 지구가 아무런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음과 양의 변화가 어떻게 물체를 이루고 아무것도 없던 허공의 공간에서 물체가 생기고 별똥별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구가 이렇게 유지가 될까 그거를 설명을 하면 음과 양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까만 공간인 것 같아요. 까만 공간인 것 같은 거를 음과 양이 서로 만나지도 않아요. 부딪히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쭉 가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 암흑과 같은 상태인 것 같은 그런 음과 양이 만나지도 않고 부딪히지도 않고 어떤 변화도 주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음과 양이요. 그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표시하고 싶어요.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 글로 쓰고 싶어요. 그런 거를 사람 눈에 보이고 이해도 금방 할 수 있는 자연의 물체에서 찾아요. 쭉쭉 뻗어나가는 것 같은 것이 나무와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무 목자를 쓴 거예요. 다시요. 음의 에너지와 양의 에너지, 음전기와 양전기가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간섭도 하지 않고 서로 제갈길을 평행선을 쭉쭉 가는 거와 같은 그런 상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를 자연에 있는 사물에 찾아서 이름을 진 거예요. 그게 나무목이에요. 나무와 같이 나무는 물론 이렇게 엉쿨도 있지만 나무는 그냥 쭉쭉 이렇게 뻗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음과 양이 쭉쭉 뻗어가는 그런 상태, 서로 간섭하지 않는 상태, 관여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를 자연계에서 찾아서 이름을 붙인 게 나무목이에요. 그래서 쭉쭉 자라는 기운이에요. 나무목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제가 이거 드렸나요? 설명은 짧지만 자 요거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드렸는데 요거를 다시 보세요. 보시면 여기 나무목이라고 썼죠. 나무목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러면 쭉쭉 나무와 같이 뻗어가는 기운 우리는 그냥 에너지 그거를 목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목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에 기운이 있다는 소리예요. 목에 에너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걸 목기 그래요. 그러면 목기라고 하는 것은 요거 하나만 이해하면 나머지 이해가 쉬워요. 목기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섭도 하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계속 평행선으로 가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런 기운을 목기라는 기운을 한자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목이라는 거는 이해가 되셨죠? 음과 양이 그냥 쭉쭉 뻗어간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런 기운을 목기라고 한다고요. 그런 목기의 기운을 한마디로 형용사로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런 성질이 어떠어떠하다. 그것을 한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부드러울 완자예요. 네, 부드러울 완.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목기는 쭉쭉 가는 성질이죠. 그거의 목기의 기운은 부드러울 완하고 해요. 여기 완자 써있죠. 그럼 저는 그냥 한글로 쓰겠어요. 부드러울 완이에요. 목기는 부드러울 완이에요. 그럼 목기가 건강한 사람이 싸우겠어요? 못 싸워. 목기는 싸우는 힘이 아니에요. 목기는 너는 어쨌든 간에 나는 마이웨이야. 각각 음양이야. 네. 너는 너 가고 나는 너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가는 기운이 목기라고 하는 거예요. 목기는 절대 관여하지 않아요. 네, 절대 관여하지 않아요. 관여하는 거는 다른 기운이에요. 그냥 쭉쭉 까만 밤하늘에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부드러울 완한 거예요. 그런데 부드러울 완한 이것이 사람에게 사람의 사람의 장부 중에서 제일 부드러운 장부가 목기에 속한 장부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장부 중에서 그 장부 중에서 목기에 속한 장부는, 다른 장부는 다 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간은 주머니가 없어. 간은 잘라도 자기 상태까지 커. 그래서 제일 부드러운 장기에 속한 것이 간이라고. 그래서 간은 음이고, 간하고 짝을 이루는 게 단이고, 단. 네. 이거는 하늘에서의 변화를 살핀 건데, 왜냐하면 천지인이라고 하죠. 천지인이, 사람은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우주인 사람은 이 하늘에 적응도 해야 되고, 하늘이라는 자연현상에 적응도 해야 되고, 적응도 하고 또 극복도 해야 돼요. 극복한다는 게 더워 죽으면 안 돼. 추워 죽으면 안 돼. 추워서 감기 걸려 죽으면 안 돼. 더워서 익사병, 뭐죠? 열사병 걸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그 기운을 사람은 이겨내기도 하고 적응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목기에 가장 부드러울 완한 사람의 장부를 대입을 해보니 간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네. 동양의학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이라고. 자, 그러면 그거 넘어가고, 거기 절대적 이런 말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동양의학은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서양의학은 절대적인 것만 있고 상대적인 게 없어요. 그 병을 아무한테나 다 주는 거야. 똑같은 약.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가다가 이제 여기 만났어. 양정기가 막 여기서 영향을 미쳐가지고 만나가지고 다 부딪혔어요. 부딪히면 뭐가 생기지? 열이 생기죠. 부딪히면 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음과 양이 쭉쭉 가다가 딱 부딪혔어요. 그것을 자연계에서 찾아서 한마디로 표현을 한 게 불꽃 같은 거. 그래서 화라고 해요. 화요. 그래서 불꽃과 같은, 음과 양이 부딪혀서 불꽃과 같은 열과 에너지를 내는 그 기운을 우리는요, 동양의학은 화기 그러는 거예요. 화기. 그러면 이 화기의 이런 상태를 표현할 형용사. 그게 요 두 번째는 이 산자예요. 흩어질 산이에요. 흩어질 산. 우측에 있네. 네. 빨간색. 네, 흩어질 산. 네, 흩어질 산. 흩어질 산. 그러면 요 화기가 발달한 사람은 자기 힘을 흩어지게 하고 발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체에서는 그러면 뭐에 해당되냐? 이 화기에 속한 장부가 무엇이냐? 열을 내는 장부가 뭐죠? 열을 내는 장기입니다. 심장.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또 열을 내는 장기가 또 있어요. 소장. 왜요? 에너지를 흡수해서 영양분 덩어리를 흡수를 하는 장기가 소장이거든요. 그래서 심장하고 소장은 열을 내요. 소장을 잘라내면 반드시 심장병이 와요.
그다음에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소장에 문제가 생겨요. 소장에서 흡수가 안 돼요. 서양 의학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양 의학은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지만 이런 기운이 똑같은 거예요. 열을 발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동양 의학은 하나는 음으로 묶고 하나는 양으로 묶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요. 그러면 요 하늘에서 그 많은 몇천억 개가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별들이 쭉 가다가 부딪혔어요. 부딪히고 나면 이것들이 여기서 유유상종을 해요. 그래서 음과 양이 뭉쳐요. 자, 음과 양이 뭉치는 그 상태를 자연계에서 또 표시할 말을 찾아보니 흙토랑 흙과 같이 뭉치는 거예요. 왜요? 흙 속에는 돌도 있고 나무 뿌리도 있고 금도 있고 철도 있고 물도 있고 다 뭉쳐져 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토기라고 그래요. 토기라고 하면 자, 음과 양이 뭉쳤어요. 자, 이렇게 뭉치는 듯한 이런 기운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요. 형용사로 설명을 해요. 그럼 여기 써 있죠. 단단할 고예요. 그래서 토기는 단단할 고하다. 단단할 고하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장기 중에서 저렇게 단단한 역할을 하는 장기가 무엇이 있냐? 그 음에 해당되고 양에 해당되는 게 무엇이 있냐? 들어가면 다 받아들이는 게 위장이죠. 네. 근데 위장은 양이고 그 음은 비장이에요. 비장위장이에요. 이렇게 토기에 속하는 장기가. 플러스가 받는 건가? 라고도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음하고 양이라고 하는 거는 음이라고 하는 음은 굉장히 음적인 거예요. 움직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거는 양적인 거라 굉장히 움직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 음의 장기들은 항상 뭐가 차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양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찼다 비었다 이러는 거는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동양에 이거 하려면요. 이거는 한 학기 강의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 궁금하지 않나요? 실질적인 거 아니면 네, 그거는 저기 공부할 사람한테 가서 배우세요. 그건 몰라. 어쨌든 자 그래서 쭉 가다가 부딪혀서 뭉쳤어요. 근데 이게 뭉치는 것이 더 단단하게 뭉치는 상태가 있어요. 쇠가 생기듯이 다이아몬드가 흙 속에서 생기듯이 그렇게 음과 양이 더 단단하게 뭉쳐지는 이런 상태. 그런 상태를 자연계에서 찾으니까 흙보다 더 단단하게 뭐죠? 쇠가 있잖아요. 쇠금. 쇠금. 이거를 쇠금을 토금기라고 그래요. 금기. 그러면 금기라고 하는 것을 자연계에서 금기라고 하는 그거의 상태를 형용사로 표현을 한 것이 여기 있는 금에 있는 기날 긴이에요. 긴장할 긴이에요. 또는 긴장할 긴이라고 해요. 긴장할 긴. 그래서 우리 몸에 가장 긴장된 장기를 찾아보니 폐라고 하는 건요. 공기를 치환을 해요. 우리가 그 공기를 압축하는 프레셔 같은 것이 우리 몸에 그런 기계 장치가 없는데 공기를 치환을 해요.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를요. 얼마나 압축을 해야 돼요? 그렇게 공기를 치환할 정도의 압축을 하는 장기가 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압축을 해서 단단히 하는 장기가 뭐가 있냐면 대장이 있어요. 대장. 왜요? 대장은 수분을 쫙쫙 빼야 되잖아요. 수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설사죠. 영양분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압축시켜서 매달아놔야 돼요. 똥으로. 가장 압축을 시켜서요. 그래서 폐가 나빠지면 대장병 생기고요. 대장 설사하면 폐 나빠지고 그래요. 대장이 막 설사하면 폐염 같은 거 걸리고 감기 걸리고 이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의사들이 경험적으로 폐하고 대장이 관련이 있나 보다. 서양 의사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폐암 환자들 그 다음에 대장에 병이 있는 사람들 폐 검사를 자주 한대요. 왜
의사한테 그 얘기를 듣고 아 이제 뭘 좀 아네 알려고 하네 눈이 간이다 막 이런 거 좀 알잖아요. 자 그다음에 쭉 갔어요. 가다가 부딪혔어요. 부딪혀서 유효상종에서 뭉쳤어요. 뭉친 것이 더 단단하게 뭉쳤어요. 너무 여기가 단단하게 뭉쳐지면 터지죠. 너무 단단해지면 터지죠. 그래서 터져서 밀어내는 그런 기운을 뭐라고 설명을 할까? 자연계에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쭉쭉쭉쭉 밀고 가죠. 밀고 가듯이 안에서 쫙 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을 우리는 수기라고 해요. 수기. 자 그러면 이렇게 쭉쭉 밀어내는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져 있던 거를 밀어내는 이 수기에 속한 그런 기운을 설명을 하고 싶어요. 한 단어로. 수기는 그래서 여기 써있는 여기 수에 써있는 이게 연할연자예요. 연할연 부드러울 연하고는 좀 달라요. 연할연이에요. 된장찌개가 짜요. 물 부으면 연해지죠. 페인트가 너무 진해요. 물 부으면 연해지죠. 반죽이 너무 딱딱해요. 물 부으면 연해지죠. 그렇게 연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 구조가 단단하게 뭉쳐있던 것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생겨서 그 구조가 말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연할연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 이렇게 수기처럼 수기 그러면 이렇게 밀어내는 거 아시겠죠 이제? 수기 그러면 밀어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밀어내는 것처럼 연하게 하는 그런 장기가 뭐냐? 우리 몸에 물을 찐득한 혈액을 맑게 해주는 장기가 어디예요? 콩팥. 걸러내는 거는. 걸러내는 건 신장이고 걸러낸 거를 담아놓는 것이 방광이죠. 신장 방광.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음과 양이 쭉 부드럽게 목비처럼 쭉 부드럽게 가다가 중간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서로가 부딪히는 화기의 기운으로 서로 부딪혔어요. 부딪혀서 유유상종으로 뭉치는 토기, 흙처럼 뭉치는 토기의 상태가 더 단단해졌어요. 더 단단해지니까 그것을 우리는 금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금기라고 표현을 하고 너무 단단하게 뭉쳐지고 압축이 너무 압력이 심해지니 거기서 밀려서 터져나가려고 하는 그 기운은 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기운이 하늘에서 계속 돌고 해서 이 우주를 유지한다고 본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이것이 음양과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양오행이에요.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거는 요 말 하나에 함축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목기는 이렇게 쭉쭉 가서 부드러울 완한 기운이에요. 그럼 목기가 건강하면 부드럽겠죠. 그럼 목기가 병들면 부드러운 게 없어져요. 그렇죠? 딱딱해져. 그런데 여기까지는 하늘에 있거나 아니면 물건이거나 그래요. 사물이거나. 그런데 생명체만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체만 있는 것. 생명의 근간은 수하고 화예요. 물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근간은 수하고 화예요. 수화. 이것도 얘기하려면 한참 길어요. 생명의 근간은 수화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는 밀어내는 힘이고 화는 부딪히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딪혀서 막 불꽃 났어요. 폭죽놀이 하듯이. 그래서 생명은 흩어질 산한 기운하고 연하고 그 다음에 흩어질 산한 기운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장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입을 하냐면 여기 짝을 찾았으니까 사람들이 짝을 찾고 싶어 해요. 거기도 뭐가 있겠지. 이런 법칙이 동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밝혀낸 것이 하나는 심포고 하나는 삼초라는 거예요.
요 심포삼초를 저희처럼 하는 데는 선생이 딱 하나예요. 돌아가신 선생님. 그 선생이 하나예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심포삼초는 심포로 하는 건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을 심포라고 그러고 삼초라고 하는 거는 상초, 중초, 하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거를 다 포함해서 사람에게 있는 무형의 장기라고 그러거든요. 무형의 장기. 무형의 장기라고 해요. 무형의 장기. 잠깐 앉으세요. 공부하세요. 붙여놨어. 어떻게 무형의 장기라고. 녹음하라 그랬는데 했어 안 했어? 그러면 무형의 장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알았냐면 북한에서 김봉환 선생이 세계 최초로 발견을 했어요. 1950년대. 이 얘기하려면 좀 길어지지만 1분에 마치겠어요. 상화 심포삼초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요거는 수화지대인데 수화 이렇게 쓰지 않고 생명의 분간은 수하고 한데 이거를 서로 불을 붙여준다 해서 상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화라고 하는 거는 생명체에만 있어요. 저 우주나 땅이나 이런 데는 있지 않아요. 식물, 동물, 사람 이런 생명체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거를 무형의 장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배를 열면 허연 그물 같은 게 있어요. 전신에. 그물? 예, 허연 그물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이 각각의 장기를 다 싸고 있고 온 몸에 상하 좌우 어디에도 물 셀 틈 없이 수세미처럼 온 몸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경락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살아있는 사람을 해부를 하면 그게 있는데 죽은 사람을 해부를 하면 없어요. 없어. 싹 없어져. 해부 내가 12개 해왔는데 없어. 싹 없어요. 그러니까 서양의학에서는 여기까지는 다 있는데 해부를 아무리 봐도 이건 없는 거예요. 심포삼초 없는 거예요. 이건 없어. 옛날 책에는 나와 있는데 없어.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열면 허연 그물 같은 게 있는데 죽으면 없어져. 살아있을 때만 있는 무형의, 그래서 동양의학은 어떻게 이름을 졌냐면 무형의 장기라고 하는 거예요. 형태가 없어. 전신에 다 퍼져 있어요. 그거를 상화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요. 이제 총정리. 다시요. 총정리 몇 분 걸리나? 우주가 137억 년이 된 몇천억 개의 은하가 있는 이 우주가 우리가 지구가 속한 이 태양계가 수금, 지화, 목토, 천, 해명, 수금, 지구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지구가 깨지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태양이 깨지지 않는 거. 태양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우주가 계속 유지가 된 이유가 뭘까? 거기에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거를 옛날 어른들이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법칙을 만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어. 하나님이라고. 그거는 우리는 다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의 세계에서 이것이 괴멸되지 않고 여태까지 이어온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를 계속 옛날 어른들이 생각한 것이 아무런 깜깜한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거는 무흑이라고 하고 거기서 음가양이 생긴 거를 거기서 뭔가 변화가 생겼다. 음적인 거하고 양적인 거가 있다. 음과 양이 생겼다 하는 거를 태극이라고 하고 음과 양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뭔가 중도 있다. 겨울하고 여름만 있는 줄 알았더니 봄도 있잖아요. 가을도 있잖아요. 그거는 음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양이라고 하기도 뭐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삼태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의 네 가지의 방향을 연구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사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그래서 이 사상에는 합통질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의 5가지 이런 기운, 목화토금 수의 기운을 오행이라고 했는데 그럼 음과 양의 변화를 특히 보면 아무것도 부드럽게 음과 양이 부드럽게 부딪히지 않고 가는 그런 상태를 자연계에서 찾아서 이름을 하나 진 것이 나무 목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 그러면 아무 뜻이 없지만 목기 그러면 그 목에 에너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목기 그러면 이렇게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장 부드러운 것을 사람의 장기에서 대입을 해서 찾아보니 아무 주머니도 없고 그 다음에 그냥 피덩이에요. 피덩이이면서 잘라도 다시 그 장부로 만들어지는 간과 담력.
간과 담의 목기의 부드러울 완한 기운에 가장 적합한 장기가 간담이었다. 그런데 요 간담을 병들면 하나님은 이미 다 마련해놨어요. 간담이 병들면 먹어야 될 거. 신맛, 고소한 맛. 신맛, 고소한 맛. 간담이 신맛과 고소한 맛을 먹으면 위장으로 내려가기 전에 간이라는 경락이나 이런 낙맥을 통해서 전부 싹 흡수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화기, 불꽃처럼 음과 양이 만나서 부딪혀서 생기는 그런 기운을 우리는 화기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흩어질 산이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거에 흩어질 산에 대입되는 우리의 장기는 음적인 거는 심장이고 소장이라고요. 서로 열을 내는 장기. 심장과 소장을 영양하는 맛. 쓴맛을 먹으면 무조건 심장하고 소장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딪혀서 뭉쳤어요. 유유상종에서 뭉친 거를 우리는 톡이라고 했어요. 톡이라고 했는데 그 톡의 성질은 우리는 단단할 보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단단할 보에 속하는 사람의 장기는 비장과 위장이다. 비장과 위장을 영양하는 맛은 단맛이에요. 그래서 단단해졌어요. 단단해진 것이 더 압력을 받아갖고 더 단단해진 거, 더 굳어진 거, 그거를 자연계에서 찾아서 이름을 지은 게 금기라고 한 거예요. 쇠덩이 같은 기운이요. 금기는 가장 긴장된 기운이라고요. 긴장할 기력. 그 긴장한 사람의 장기는, 가장 긴장된 상태의 사람의 장기는 폐하고 대장이라고. 폐는 공기를 압축을 해서 서로 치환을 해주고, 대장은 우리가 먹은 찌꺼기에서 수분을 쫙 빼서 똥이라는 찌꺼기를 압축해서 직장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것이 폐하고 대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 굳어진 상태에서 너무 단단하게 뭉쳐져서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그 기운을 자연계에서 우리는 수기한 거예요. 밀어내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기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연활연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사람의 몸에서는 신장과 방광 연하게 해주는 게 가장 끈적끈적해진 혈액을 탁해진 노폐물로 탁해진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신장하고 방광. 신장에서 걸르고 방광에서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생명체에만 있는 상화. 생명의 근원은 수화지교예요. 수화지교. 수화지교인데 갈지자. 수화지교에서 상화의 기운은 일단 부드러울 연하고 흩어질 산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장기에서는 우리가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심포삼처럼 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 몸에 있는 무형의 장기예요. 무형의 장기인데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쓴맛, 금하고 하는 그 다음에 이거는요, 금하고 하는 매운맛. 일단은 매운맛. 그 다음에 비린맛. 생선 같은 비린맛. 그 다음에 화한 맛. 화한 맛은 박하. 그 다음에 계피. 그래서 매운맛, 비린맛, 화한 맛이에요. 그 다음에 숙이 신장 방광을 영양하는 맛은 짠맛. 네, 짠맛. 그 다음에 요 심포 삼초를 영양하는 맛은 이 맛이 아니에요. 여기에 속한 맛은 아니에요.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맛이에요. 그 생내 나는 맛 있죠. 생내 나는 맛. 감자 같은 거, 감자 오이 같은 거. 그 다음에 떫은 맛. 떫은 맛. 네, 이런 맛을 먹으면 상화 심포삼초라는 데로 가요. 생명체에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이해하기 좋은 게 변이에요. 자, 그러면요. 쭉 가다가 부딪히다가 단단해지다가 더 굳건해서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밀어내고, 그 다음에 쭉 또 밀어내니까 쭉 갈 거 아니에요. 쭉 가다 부딪히고, 그래서 모카토금수를 137학년 해왔다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한 이래로 이런 하늘의 변화를 땅에서 사람이 대응도 하고 적응도 하게 사람의 몸을 장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 이 137억 년과 같은 우주 강활한 무한대의 우주에 속한 이런 기운을 사람이 죽지 않고 버티고 살아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의 몸을.
그러면 이 목기라 그러면 변이 부드럽게 나와야 돼. 음. 그런데 이 목기에서 오늘은 상생, 상극하고 병까지만 할게요. 자, 목에서 이게 몇 시에 나간? 목에서 간담이 자 간담에서 소화액이 나와야 위장에서 소화를 시키죠. 소화액이 없으면 소화를 시킬 수가 없죠. 이 딱딱한 그렇죠. 밥덩어리들을. 그래서 간에서 소화액이 나와서 위장에서 소화를 시킨다. 그거를 이렇게 표로 만든 거예요. 아, 간담하고 위장하고 위장은 서로 조절을 해줘야 되는구나. 다시요. 간에서 소화액이 나와서 위장에서 소화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담즙이 안 나오면 소화가 잘 안 되겠죠. 근데 담즙이 너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속이 쓰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계속 이렇게 가기만 하는 이런 상태가 조절이 되게 해주는 그런 힘을 우리는 극이라고 그래요. 극이요. 여기 써놨죠. 극이라고요. 극. 예. 그래서 극이라고 하는 거는 컨트롤 해준다는 뜻이에요. 조절해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조절이 아까 자 간이 담즙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럼 속 쓰리죠. 근데 담즙이 너무 안 나와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되죠. 이런 건 병든 거예요. 담즙이 적당히 나와서 소화를 적당히 시켜줘야 돼요. 이런 게 균형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잘 되는 거예요. 조절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너무 지나쳤죠. 그러니까 목이 토를 너무 지나치게 했어요. 그거는 목토 했다고 그래요. 목토가 지나친 거예요. 그다음 요거는요. 목토가 안 되는 거죠. 부족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목을 먹을 때는 넘칠 때 먹어요? 부족할 때 먹어요? 부족할 때 먹어요. 넘치는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넘치는데 먹으면 극당에서 위가 다 벗겨져요. 위벽이 다 벗겨져가지고 위염이 중증으로 가요. 그러면 간이 큰 사람이 매실이 좋대. 매실을 막 먹어. 아로니아가 좋대. 막 먹어. 간이 큰 사람이요. 위 다 상하겠죠. 그렇죠. 아니 그러잖아도 지금 위가 커서 위산이 많이 나오는데 요새 아로니아가 너무 좋대요. 무슨 베리 종류가 너무 좋대요. 그럼 막 먹어요. 위가 그러잖아도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벗겨진다고 그러는데 더 벗겨지겠죠. 위험이 더 심해지겠죠. 어느 정도 매실은 먹는 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먹어야 돼요? 이렇게 간이 작아가지고 항상 담즙이 안 나서 소화가 안 돼서 뻑뻑거리는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식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하나 더요. 그러면 간이 건강하면 굉장히 부드러우니까 변이 부드럽게 나오겠죠. 그런데 간을 눌러주는 장기가 없는 거예요. 폐죠. 폐죠. 그러면 폐는 아까 오행 중에 뭐에 속했어요? 긴장할 긴에 속해 있죠. 금기에 속했죠. 그래서 요 폐는 우리가 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금. 그 다음에 간은 우리가 목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위장은 토라고 했죠. 자, 그러면 폐는 그냥 공기 주머니예요. 공기 주머니라고요. 그냥 퍽퍽 까이들은 다 공기 주머니예요. 그리고 갑자기 풍선이 확 커졌어요. 그리고 심장도 누르고 간도 눌렀어요. 다시요. 이 폐는 공기 주머니예요. 그냥 뭐가 막 물체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공기만 들어있어요. 공기 혈액을 보내잖아요. 거기서 치환을 하죠. 혈액이 들었는데 거기서는 해주는 일은 공기를 치환을 해주는 일을 해요. 그러면 폐가 갑자기 훅 커지면 밑에 있는 간을 누르죠. 예. 그래서 그거를 세자로 줄이면요. 금목. 금목. 폐가 간을 눌렀다. 예. 폐가 간을 눌렀다. 금금목 이런다. 금금목. 그러면 폐가 큰 사람은 항상 간을 누르죠. 그럼 폐가 큰 사람은 항상 소화액이 안 나오겠죠. 폐가 큰 사람은. 왜요?
폐가 간을 눌렀어요. 이거를 세자로 딱 줄여요. 음. 너무 편하죠. 폐가 간을 눌렀어. 굵은 거. 자, 그 다음에 다시요. 그다음. 폐는 간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궁극목이라고 해요. 간은 뭐를 조절해요? 위장을 조절해요. 간은 위장을 조절해요. 폐는 간을 조절해요. 자, 그 다음요. 위장은 콩팥을 조절해요. 왜 콩팥을 조절하냐면 위장 뒤쪽에 콩팥이 있어요. 이쪽에. 콩팥이. 위장 뒤에 콩팥이 있는데 위장은 공장이라고 치면 콩팥은 폐수 처리장인 거예요. 먹은 만큼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나온 노폐물들을 혈액에 쌓인 노폐물들을 걸러주는 데는 콩팥인 거예요. 그런데 밥을 많이 먹었죠. 그럼 뒤에 있는 콩팥이 눌리죠. 밥을 많이 먹으면 공장 가동을 많이 했죠. 폐수 처리를 많이 해야죠. 되죠. 그거를 세자로 줄이면 토극수 하는 거예요. 토극수. 위장과 콩팥은 서로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게 토극수예요. 그럼 위장이 큰 사람은 콩팥이 작겠죠. 그렇죠. 위장이 큰 사람은 콩팥이 작겠죠. 이미 위장이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은 여기 있고 콩팥은 바로 뒤에 있어요. 위장 바로 뒤쪽에 있어요. 콩팥이 자리를 많이, 위장이 이미 자리를 많이 차지했잖아요. 이 통은 가슴통은 정해졌는데 이거 나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콩팥이, 위장이 큰 사람은 콩팥이 작은 거예요. 콩팥이 작으니까 나네. 콩팥이 작으니까 폐수 처리가 항상 안 돼요. 항상 염증이 있어요. 항상 노폐물이 돌아다녀요. 여기저기 쑤시고. 그 다음에 콩팥하고 콩팥이 조절해주는 장기는 어디냐면 콩팥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심장의 박동수를 정해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니까 콩팥이 크면 심장한테 채찍질 하는 거야. 너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더 빨리 뛰어야 돼. 빨리 뛸 수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요. 그래서 콩팥이 심장을 조절한다를 세제로 줄이면 수국화. 자, 다시요. 그러면 간이 위장을 조절해요. 그걸 세자로 줄이면 목불토. 다시요. 간이 위장을 조절해요. 간이 위장을 조절한다 그러면 목불토. 그다음요. 위장이 콩팥을 조절해준다 그러면요. 토국수. 위장이 콩팥을 조절한다. 토국수. 자, 콩팥이 심장을 조절한다 그러면 여기 토국수였죠. 죄송해요. 콩팥이 심장을 조절한다 그러면요. 요거는 수예요. 그러니까 수국화. 수국화. 자, 그러면 심장이 또 조절하는 건데. 심장에서 피를 폐로 보내줘야 치환이고 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장에서 폐로 피를 보내줘서 산소를 치환하게 하는 그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는 화학극은 그래요. 화학극. 그래서 우주에서 목화토금수 이렇게 가듯이 사람의 몸도 목화토금수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는 생해준다고 그래요. 생. 서로 기운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기운이 그 다음으로 변하면 이제 흩어지는 기운이 되고, 흩어지는 것이 그 다음으로 가면 뭉쳐지는 기운이 그 다음으로 가면 더 단단해지고, 그 다음으로 가면 그 기운이 그 다음 기운으로 변화하는 거는 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너지가 축적이 돼야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에너지가 축적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옆으로 가는 거는 생이라고 그래요. 힘을 서로 도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조절해 준다고 하는 거는 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장기는 우리는 5장 6부처럼 하지 않고 6장 6부라고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장 6부라고 그래요. 이 6장 6부는 서로 생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조절해서 극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만약에 부드럽게 가기만 하면 흑감대 없이 가야 되잖아요. 끝이 없는 흑감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목화토금수의 기운이 계속, 자, 그럼 이제 변이 나오는 거.
입으로 들어간 것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변이거든요. 변은 실시간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먹은 게 바로 나와야 돼. 어제 먹은 게 나와야 돼. 열흘 전에 먹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변은 하루 이틀 되면 변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가장 실시간으로 내 몸을 지나쳐서 나온 마지막 결과물이 변인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 목, 화, 토, 금수, 상화, 기에 6가지의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에서 가장 큰 파동의 영향을 받아서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파동의 영향은 아시겠죠? 이게 다 파동이에요. 음과 양의 이런 에너지의 변화 이런 게 다 파동이거든요. 네. 좀 있어. 그래서 이 파동의 영향 중에 가장 큰 파동의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게 변이거든요. 그러면 내 몸에서 제일 부드럽게 나와야 되는데 간을 조절하는 것이 폐라고 그랬죠. 그러면 폐는 단단한 기운이라고 했죠. 아주 긴장한 기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 안에 자 폐하고 간이요. 폐하고 간이 있어요.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서로 조절을 해줘요. 조절을 해주는데 요 목이라고 하는 부드러운 그 안에 금이 적당히 있어야 돼요. 금기가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금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요 벽이 어떻게 되냐면 단단해져. 그러겠죠. 부드러운 거 안에 쇠가 들어왔잖아요. 쇠가 들어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의 기운은 단단하게 가는 기운, 쭉쭉 가는 기운이죠. 근데 안에 쇠가 들어왔어요. 그 벽면이 되게 단단해져요. 그래서 목기가 망가졌을 때 변 모양은 긴 짝대기 변이 돼요. 내가 일단 긴 작대기 변이 나왔다. 바나나 변이 나왔다. 그거는 금극목을 너무 심하게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금하고 목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되죠. 그래서 아주 건강한 똥은 이렇게 말린 광수똥이에요. 그런데 목기가 너무 길게 갔어요. 왜 길게 갔어요? 금극목을 당했기 때문에. 요 면이 쇠처럼 단단해졌기 때문에 금극목을 당했기 때문에 길게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고. 그래서 긴 작대기 변을 봤다 그러면 내 몸에 중에서 제일 큰 기운이 뭐예요? 금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금이 폐가 너무 강해서 간이 약해진 거예요. 다시요. 긴 작대기 변이 나왔다. 그럼 내 몸에서 하나, 둘, 셋, 넷, 목화토금수, 상화 이 6가지 기운 중에서 제일 많이 있는 기운은 금인 거예요.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모형 트리ум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몸에 그런 기운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런 모양을 만드는 이 틀이 이런 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간담이 큰 사람의 얼굴 틀은 어떻게 생기겠어요? 길어. 그렇죠. 길어요. 왜요? 목기라고 하는 것이 쭉 가는 성향이니까. 그럼 손가락도요? 길어요. 손톱도요? 길어요. 팔도요? 길어요. 다리도요? 길어요. 엉덩이도 길어요. 간담이 제일 큰 사람은 요 기운이 제일 많은 거예요. 음과 양이 쭉쭉 뻗어가는 기운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그 성형 틀이 다 길어져요. 그 에너지를 만들 때, 얼굴을 만들 때, 코를 만들 때 특히 코가 길어요. 코가 길지 않으면 그거는 목형이 절대 아니에요. 코가 길어야 돼요. 이런 게 다 길어야 돼요. 얼굴도 길고, 이도 평균이 코 길잖아요. 얼굴 길고. 길어요. 건강하네. 얼굴이 요번에 뵀더니 너무 까마시더라고요. 속초에 지지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화기라고 하는 거는 조절해 주는 게 뭐죠? 수국하죠. 수하고 하죠. 수국하죠. 그러면 화기는 발산하는 기운이에요. 근데 발산하는 기운 안에 무슨 기운이 들어왔어요? 물이죠. 수라는 물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발산하려고 했는데 물을 끼얹어. 발산하려고 팍 퍼지려고 했는데 물이 착 끼얹었어요. 불이 확 나려는데 물을 착 끼얹어. 소방관수가 착 왔어요. 그러면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발산하려고 그랬는데 딱 끊었어요. 물이 와갖고요. 그래서 이게 염소똥이에요. 팍 퍼지려고 했는데 딱 끊었어요.
수국화 당에서. 그래서 요거는 금극목 당에서 긴 짝배기면이 나는 거고, 요거는 수국화를 당해서 염소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극목 당했다니까 간이 약해진 거죠. 이거는 수국화 당했으니까 화가 약해진 거죠. 심장이 약해진 거죠. 요거는 폐가 너무 힘이 커서 간을 누른 거고, 요거는 콩팥이 힘이 너무 커서 심장을 누른 거예요. 내 경우.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위장은 뭐였죠? 위장은? 무슨 일이야? 위장을 조절하는 거는, 일정은 위장을 조절하는 거는 목국토잖아요. 그렇죠? 목국토인데,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흙처럼 단단해져야 되는데, 이 안에 들어온 기운이 뭐예요? 이 안에 들어온 것이. 여기는 이제 물을 끼얹은 거고, 요 안에 들어온 것이 목이잖아요. 목은 부드럽죠. 흙이 부드러워지면 진흙처럼 되죠. 진흙 같은 변이 나오는 거예요. 소똥 같은 변이 나오는 거예요. 푸드득하는 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네, 푸드득하는. 푸드득똥이 나오는 푸드득하는 소똥변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목국토를 너무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했다, 이것도 했다, 그럼 뭐예요? 이것도 약하고, 이것도 약하고, 이것도 약했다, 이것도 약했다, 이러는 거예요. 뭐 하나 먹으면, 하나 장기가 그걸 좀 받쳐줘야 되는데, 약해가지고 뭐 하나 먹으면 바로 급당해. 뭐 하나 먹으면 바로 급당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골고루인 거예요. 우리 식사대원 있죠. 식사대원 6가지가 다 골고루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골고루 한 끼가 있고, 그 다음에 모카토, 골고루 화, 골고루 토, 골고루 소, 골고루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수업 계속 하셔야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골고루를 사실 먹기에는 저걸 또 계속 먹으니까 아니 골고루는 그냥 식사 때 2개만 먹어요. 그냥 그렇게 두 개만, 그러면은 그리고 계속 네. 골고루를 같이 해줘야 무조건 같이 해줘야 골고루 되겠네. 그냥 밥으로 2끼 먹으면 돼요. 2봉 먹으면 돼요. 골고루를 10봉 먹을 수 없어요.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요거만 발효한만 하고 그거를 도저히 그거까지는 못 먹겠는 거예요. 기본은 그러니까 처음엔 어떻게 하냐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네. 줘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그걸로 안 먹으려고 그래. 한 끼를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요거를 먹다 보면 이 장기들이 이제 건강해져요. 얼마나 먹어요? 박재민님 대답 좀 해주세요. 저는 아침에 약선도 조금 난 음식 그 먹는 먹어주고 거는 요즘 좀 터득했어요. 저기를 먹어요. 골고루는 골고루 그래. 그거를 먹고 같이. 그게 땅콩하고 밥이야. 먹으면 맛있어. 오, 그렇죠, 그렇죠. 땅콩하고 먹으면 고소해. 골고루. 음. 아침에 하자마자. 그리고 그 두유에다 섞어서 먹어. 최고. 자기 나름의 방법을 찾아요. 자기 나름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참 전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염소하고 푸르를. 소똥까지 했죠. 소똥까지 봤어요. 소똥. 자, 그다음은 이 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단단한 쇠덩이거든요. 근데 폐를 지배하는 게 뭐예요? 폐를 조절해주는 게 뭐예요? 화학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쇠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쇠 안에 그치 여기 불이 들어온 거예요. 쇠 안에 불이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형체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 형체가 없어요. 여기를 잡고 가야 돼. 잡고 가는 물총설사. 그럴 때도 있어요. 이렇게 잡고 가는 물총설사. 물총설사를 보는 이유는 뭐예요? 화극금 당해서 다 녹아버린 거예요. 우리 들어. 네, 녹아버려요. 불이 들어와가지고 다 녹아버렸어. 화극금 당해서. 화극금. 금형이 화극금 물총설사한다 그러면 중병인 거예요. 자, 다시 할게요. 그건 그 얘기는 좀 이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 관광을 서로 조절하는 거는 뭐예요? 토국수죠. 토하고 뒤에는 콩팥인데 토국수예요. 그러면 수는 계속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는 거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토국수니까. 토국수가 들어왔어요. 단단한 흙더미가 들어왔어요. 그럼 밀어내려고 그랬는데 흙이 막았어요. 밀어낼 수 있어요. 못 밀어내죠. 그래서 생기는 게 뭐예요? 막혀서 못 나오고.
막혀서 못 나는 이유는 뭐예요? 토급수 당한 거. 토가 물을 막아버렸어. 근데 나는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변비해본 적은 없으니까. 네. 토급수. 그다음에 요거는 생명이 망가진 거라 수하고 화가 망가진다고 그랬죠. 수하고 화가 망가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변비했다가 설사했다 하기도 하고, 요거는 변이 가늘기도 하고 제 모양을 못 만들어. 가늘기도 하고 찔끔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변비했다가 설사했다가 막 이래요. 과민성 대장은 다 요 상황이에요. 변 모양을 보면 아, 내가 흰 짝대기 변을 보면 뭐가 병난 거예요? 뭐가 병난 거예요? 간이 병난 거예요. 뭐가 세요? 금이 너무 센 거예요. 자, 이렇게 표시하면 안 돼요. 간이 병난 간이 병난 거예요. 간이 병난 이유는 뭐예요? 폐가 너무 강한 거죠. 간이 병난 일체의 이유는 일단은 폐가 간을 너무 많이 눌렀기 때문에, 근국목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화는 흩어진다고 그랬죠. 에너지가 흩어질 때 위에가 커요? 불날 때 위에가 커요? 아래가 커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생겨요. 이마가 넓은 거예요. 세포의 하나하나가 이런 파동의 영향을 받아서 그 틀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뭉치는 힘이죠. 뭉치는 힘이 강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땡그랗죠, 얼굴이. 네. 땡그래서 관계 사이가 넓어요. 왜요? 뚱뚱 뭉치니까. 요거는 프레스를 양 사방에서 다 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프레스를 양 사방에서 막 다 가하니까 이거는 네. 각지는 거죠. 각지. 그 다음에 요거는 숙이라고 하는 거는 연하게 밀어내잖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대표적인 유명한 사람 중에서요. 이마가 좁고 여기가 톡톡하고. 네, 그게 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숙. 요 상어라고 하는 건 눈썹이 진해요. 눈썹이 진하고 눈썹 뼈가 툭 튀어나왔어요. 일본 사람. 네, 눈썹이 진하고 눈썹 뼈가 툭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여기가 조금 튀어나오게 돼요. 미는골이라고 하는 상어 경락이 지나가는 자리. 자, 그러면 다시요. 변는 모양을 보면 이 변이 맥이에요. 요걸 잘 이해를 해야 맥지니까 공부할 수가 있어요. 자, 목기에 부드러울 완한 간담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알아들을 수 있죠. 그냥 보면서 목기에 부드러울 완한 간담이 지금 병들었어요. 그러면 흰 짝대기 변이 나오면 간은 힘이 없고, 그 다음에 폐는 너무 힘이 많은 거죠. 근육목 당한 거죠. 그렇죠? 그럼 뭐가 병들었어요? 흰 짝대기 변이 나오면 간이 병들었어요. 그럼 뭐가 제일 세요? 금이 세지. 그렇죠. 폐가 센 거죠. 자, 염소독이 나오면요. 심장은 조망만한데 콩팥은 계속 빨리 뛰라고 해요. 수국. 자, 그 다음에 푸드뚝 나오는 거는요. 푸드뚝 나오는 거는. 예, 목국도 당해가지고 손은 찌끔한데 목이 한참 커서 위산을 막 너무너무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성골사 나오는 거는요. 폐는 쬐끔한데 심장 소장에서 막 확산하는 기운만 엄청 큰 거예요. 확산해서 딱 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비는요. 밀어내는 힘은 쬐끔밖에 없는데 아주 산더미 같은 흙더미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담이 건강한 사람은 얼굴이 길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 근근목이라 하니까 여기로 가볼게요. 그러면 얼굴이 네모난 사람은 간이 작겠죠. 얼굴이 네모난 사람은 간이 작겠죠. 그렇죠? 왜요? 근근목 당했으니까. 이해돼요? 얼굴이 네모난 사람은? 근근목 당했어요. 다시요. 근근목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간이 건강하면 얼굴이 길어요. 이게 쭉쭉 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예,
예, 쭉쭉 가는 기운이, 예, 쭉쭉 가는 기운이 제일 강해서 얼굴이 기른데 그 안에 쇳덩이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더 길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요거는 금이 큰 사람은 얼굴이 네모라. 더 잘할 수가 없어. 손톱도 네모라고 손가락도 짧아요. 더 길게 못 가. 금극목 당해서. 목은 나는 막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쇳덩이가 못 가게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요. 간이 건강하면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간이 병들면 변 모양하고 메이크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변이라고 하는 물질로 나오는 거고 혈관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이죠. 그러면 간담이 병들면 흰 짝대기 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간담이 병들 때 그 맥은 어떻게 나오냐면 뭐랑 똑같아요. 뭐랑 똑같아요. 변 모양하고 혈관 모양이 심장에서 제일 약한 장기로 피를 제일 많이 보내요. 심장에서 피가 제일 약한 장기로 피를 제일 많이 보내요. 그러면 간으로 제일 많이 피를 왜 보내겠어요? 간이 병나서. 간이 병난 이유는 금극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혈관 모양도 이렇게 길고 팽팽해. 왜 팽팽해요? 안에 쇠가 들었어. 금극목 당해서. 금극목 당해서 맥도 만져보면 팽팽하고 길어요. 길고 팽팽해. 그 다음에 심장이 병든 이유는 수국화 당했다고 그랬죠. 홍파돼서 심장한테 빨리 가라고 그래. 심장은 힘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터질 산에서 불꽃 같은 빛을 내야 되는데 그게 물을 끼얹어서 수국화를 당해요. 그래서 맥 모양도 어떠냐면 물집 같아. 이렇게 염소똥 같이 이렇게 딱 끊어지죠. 딱 끊어졌어.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물이 들었죠. 그래서 맥 모양이 물집. 만지면. 그 다음에 위장이 망가지면 이게 목곡도 당해가지고 푸드득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동맥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약간 고무호수 같아요. 짧은 고무호수. 그러니까 만지면 물렁해. 왜 물렁해요? 단단한 거 안에 부드러운 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안에가 물렁한 고무호수.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맥으로는 긴장할 긴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튕길 현자를 써서 현맥이래요. 현맥. 몰라도 돼요. 일단 현맥. 이게 긴 기타줄처럼 생겼어요. 긴 기타줄, 가야금줄, 검은고줄. 그렇게 팽팽한. 근데 일단은 길어야 돼. 왜요? 길게 가다가 쇠가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염소똥은 수국화 당했어. 그래가지고 수국화 당한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풀 구자를 써. 그래서 구맥이라고. 풀로 잡아당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맥이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단단한 거 안에 부드러운 게 들어왔죠. 단단한 거 안에 나무 목에 부드러운 게 들어왔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는 고무 호수 같이 생겼어. 말랑한 고무 호수 있죠. 말랑한 고무 호수. 왜냐면 단단한 건 있어요. 겉에. 요거는 이제 안에가 말랑해. 밟으면 겉에 호수는 있는데 안에 느낌이 되게 물렁해. 왜? 부드러운 목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홍순한 것 같다고 해서 홍맥이래. 홍맥. 그 다음에 이거는 화거금 당했죠. 화거금 이제 폐가 병났어. 폐가 병났어요. 폐가 병났는데 병난 이유가 뭐예요? 안에 불이 들어와서 다 녹여버렸어요. 녹여버렸으니까 형체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솜털처럼 생겼다. 그래서 몸에 만지면 없어. 만져지지 않는 게 아니라 만지면 뭐가 있기는 있는데 꼭 오리털 같아. 깃털 같아. 왜요? 쇳덩이 안에 불이 들어와서 다 녹여버렸고. 그래서 이거는 몸에 그 다음에 이거는 콩팥이 병든 이유는 토국수 당했다고 그랬죠. 토국수 당했는데
토고수 단단한 이유는 막 밀어내는데 안에 단단한 흙이 들어왔죠. 산더미 같은 흙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안에가 단단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만져보니까 너무 단단한 거예요. 바둑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매라고 이름을 줬어요. 석돌석자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가르치려면 막 고급과까지 가야 돼. 근데 제가 생각하다 야 이거를 사람들은 도대체 이거를 비율을 이게 효과가 있다는 소리는 부작용도 크다는 소리예요. 응? 극당하면 확 극당해. 그래가지고 뭐 목 좀 많이 드세요. 그럼 또 막 그냥 푸드득 설사하고 그래. 푸드득 설사해. 화 좀 많이 드세요. 그랬더니 막 그냥 또 화장실 달려가는 변 보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서 양을 정해줘야 되는데 도저히 양을 정해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변 모양을 하면 제일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터 변 모양을 강의를 한번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긴 작대기 변 봤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긴 짝대기 변 봤어 지금. 긴 짝대기 변 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등복목 당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 먹어야 돼. 목을 좀 먹었더니 후두둑 변을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토 먹어야지. 아 내가 낀 짝대기 변을 볼 때 한 뚜껑 먹으면 목욕도 당하는구나. 양을 좀 줄여야 되겠구나. 그런데 목에 관련된 증상이 너무 많아. 목도 뻣뻣하고 목도 막 하고 소리도 안 나. 막 이래. 그러면 간도 되게 피곤하죠. 그런데 토가 받쳐줘야 되는데 토가 못 받쳐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흰짝대기 변을 봤다. 목하고 토를 같이 먹어요. 비율을 목을 더 많이 먹고 토는 조금. 예를 들면 목을 5를 먹어요. 응? 목을 5를 먹고 토를 1을 먹어요. 예를 들어서 목을 5를 먹고 토를 1을 먹으면 목을 5를 먹고 토를 1을 먹었더니 푸드득 안 보내? 그러면 아, 요 정도로 되네? 근데 푸드득을 또 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토를 2를 늘려야지. 요거로 자기 위장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렇게 변이 있으면 변이 이렇게 옆에 약간 뭐라고 해야 돼? 뭐 이렇게 약간 퍼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더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토를. 근데 그때 이렇게 거품 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토를 먹으면 된다고 먹어도 계속 그러는데 그럼 양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토 늘려야 돼. 토 양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목을 조금 줄이고 토양을 늘리든가.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5대 2로 하든가 아니면 요거를 4로 하고 요거를 2로 먹어보든가. 여기 양을 조절해. 근데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 변이 물 아닌데 변을 보면 이렇게 막 모래처럼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 뭐예요? 흩어진 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변이 때로는 가늘한데 때로는 흩어져. 가는 거는 아까 상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렇게 흩어지는 거는 토라고 그랬죠. 이게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물총설사가 아닌 건 다 푸드득으로 보는 거예요. 응? 물총설사가 아닌 건 다 푸드득이에요. 근데 토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토를 먹어야죠. 목을 먹었더니 못 견뎌요. 왜냐면 여기까지 올 정도면 이게 다 망가져야죠. 이게 다 망가지지 않으면 절대 여기를 안 근데 저는 진짜 그 조절을 모르겠는 게 그래서 이제 계속 거품이 생겨서 이제 토를 눌려도 그게 계속 있으면 근데 아까 마지막에 4에서 2 정도로 이야기하셨잖아요. 목이 4고 토가 2 정도. 근데 토를 더 늘렸는데도 그게 거품이 계속 있으면 토를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먹어야 돼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체질로 보면 자매님도 토공형이잖아요. 토공은 토가 사실은 건강해야 돼요. 근데 지금 토공도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먹어서 거품이 없어져야 돼요. 푸드득이 한두 번 먹으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전 푸드득은 안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소변도요. 변이나 소변은 한두 번 먹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아. 많이 허약한 거. 없어질 때까지 먹어요. 변은 요거로 괜찮은데 이제 소변 이거는 별로 맥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맥까지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닌데 사람 안에 기운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소변에서는 어떠냐면 소변에서는 다른 거는 별 차이가 없는데 특히 목국 토를 당해서 토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거품이 생겨요. 소변. 거품이 생기는 거는 목국토를 당해서 토가 약해져서 당을 분해하는 인슐린이 부족하면 거품이 생겨요.
매실 액기스 가지고 뽀록뽀록 일어나듯이. 그다음에 콩팥에서 필터가 소변을 잘 걸리지 못하잖아요. 잘 못 걸리잖아요. 콩팥에서 필터가 못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필터가 엉성해져서 별별게 다 나와. 네. 소변에서. 네. 별별게 다 나와서 찌꺼기 같은 거 있고 보면 찌꺼기 같이 뭐가 이렇게 보여요. 그냥 찌꺼기. 단백뇨라고 하기도 하고 그 영양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맑은 물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엉성해졌어. 그래갖고 영양분도 막 나오는 거예요. 소변을 보면 찌꺼기가 있어요. 변기에 뭐가 이렇게 깔아앉는 게 있어. 침전물이 있어. 침전물이 있는 거 콩팥이에요. 그러니까 소변으로는 요 두 개만 알 수 있어요. 나머지 몰라. 근데 이제 만약에 혈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혈뇨. 네, 혈뇨. 그거는 혈뇨는 하얘. 대학교 때 그런 적 그래서 자 다시 오늘 공부한 거. 심정이 네, 오늘 공부한 거. 하늘은 땅을 위하고 땅은 사람을 위하고 사람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하늘 아래 살고 땅 위에 사는 내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기운을 이기고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사람이 먹고 건강하라고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봐서 건강에 관련된 얘기를요. 그래서 좋다는 것만 하고 좋다고 들은 지식으로 살았어. 한 번도 뭐 변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간 때문이 흰 짝대기 변이 간 때문이니까 신 거를 먹어야 된다. 그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거야. 그 변을 한 번도 안 봤어. 그래서 병을 계속 방치를 했어. 그래서 오늘날에 이른 거예요. 몇 가지 질문. 변이 잘 안 나오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답변 봤는데도 덜 본 것 같아요. 지가 무거운 거 이거 후죠. 변을 다 봤는데 여기 매달려 있어. 왜냐면 관략을 해주는 게 조절 기능이 이건 조절 기능이거든요. 이게 상하거든요. 쫙 짜내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쫙 못 짜냈어. 여기 관략 못해. 딱 보여 있어. 며칠 지나고 나서도 맞았어요. 다른 거. 네, 그냥 우리 여기에는 전부 상하가 다 들어있어요. 기본으로. 섞여져 있고. 네, 다 있어.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토를 양을 늘려서 이제 계속 지금처럼 그렇게 그냥 해서 먹어요. 지금처럼. 네. 그래서 없어지면 빼요. 근데 아직은 안 안 없어지면 그냥 계속 먹어요. 저는 계속 10 며칠 동안 계속 변이 네. 물고 그런 증세가 있거든요. 네, 묽으면 뭐라고요? 토. 네. 네. 그러니까 토에 금을 조금 먹으면 빨리 없어져요. 왜냐면 내가 지금 금곡목 당해서 목을 먹었잖아요. 응? 목을 먹었어요. 간이 약해서 목을 먹었어요. 근데 그 먹은 양을 위장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게 푸드드 변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도 해봐요. 목을 조금 줄여. 목을 조금 줄이고 토를 조금 늘려. 대신에 술을 조금 늘려. 목, 토, 술 이렇게. 왜냐면 목부터 당했어요. 그 토를 먹으면 또 토국수해. 그거를 스스로 알고 그 정도 올라면 한 1년 여기 오면 알게 돼요. 이제 윤현재님하고 박사배님은 웬만큼 하셔. 웬만큼 하는데 일을 운동을 좀 심하게 이렇게 한번 하면서 뱃살 좀 빼려고 네. 이렇게 하면서 뭐가 뚝 소리 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 몸을 하다가 지우지 통증이 와서 찍게. 네. 통증이 그런 와서 거죠? 힘들었어요. 그때부터는 운동도 못하고 배도 나오고 화장실에 후딱딱 하고 전에는 극당하면 내가 이렇게 목이 필요하다.